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TV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요즘에 테슬라가요, 얼마 전에 이제 카메라만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라이다를 개발하고 생산해왔던 기업들의 주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벨로다인, 어, 한때 25달러를 갔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4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다를 활용하지 않겠다. 라이다가 비싸기 때문이죠. 이제 테슬라가 라이다를 아예 없애고 이제 모델 3와 모델 Y에 바로 이 카메라 8개만 가지고 자율주행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전부 다 라이다를 섞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라이다만 해서도 안 되고 카메라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가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이었는데, 테슬라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해낼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 역시 한때 40달러 하던 주가가 지금 15달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노비즈, BMW 공급하고 있고 현대차가 투자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업체도 라이다 업체인데 60% 이상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의 라이다 관련주로 뭐 우리나라는 사실 라이다를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던 거죠. 에이스 테크놀로지, 한때 또 자율주행 관련주를 엮이면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뭐 5G도 그렇고 좀 주가 폭락하는 사태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차이점을 보게 되면 카메라는 사람의 눈처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구분할 수 있고 거리도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해낼 수 있는데, 단점이 이제 거리를 얼마큼 거려야 되느냐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비 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카메라가 좀 물 묻고 이러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지 범위가 한 250m 정도까지는 나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더는 우리가 주파수, 전파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요. 200m까지는 측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더는 장점이 악천 후에도 관측이 가능한데, 문제는 가려져 있는 물체를 인지할 수 없다. 그리고 정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들어와서 차가 갑자기 쓸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는 이제 레이저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 단점이 가까운 거리 거를 이제 측정을 잘 못한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악천후에서 역시 좀 성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문제죠. 이게 가격이 보시게 되면 라이다가 보통 500불에서 1000불 사이를 한다 그러고요. 카메라는 50불에서 100불 정도니까 10분의 1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비용 측면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라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려스러운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만 가지고 주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아서 쓰고 횡단보도 보면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의사라이다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가지고 물체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만 가지고 어떻게 3차원의 형상을 구현해낼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이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웨이모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은 라이다 중심의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삼성이 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럼 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업체, 삼성의 독점 테스트하는 업체가 테스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테슬라의 어떤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하냐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하죠.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이 슈퍼컴퓨터인데요. 초당 뭐 100경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신경망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28개씩 이렇게 쌓아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신경망을 만드는 거고요. 이 도조,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달았던 이 주행자들이 다니잖아요. 카메라 찍으면서 이게 전부 다 슈퍼컴퓨터로 가서 이걸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계속 학습을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끔 만들어서 이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힌 게 바로 테슬라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점이 뭐냐는 거죠. 테슬라는 주행 데이터하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한 4,000장을 한 번에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의 큰 장벽이 뭡니까? 카메라, 앞차, 거리, 그리고 신호등,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차선은 또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이건데요. 이게 이제 이미지 기반으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다. 나중에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밀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인프라 구축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5G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없이도 뭐 가능하게 되지 않겠냐.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와 연결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계속 그 자동차들이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 주행거리 데이터가 한 50억 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다른 기업들이 보통 2천만 마일 정도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테슬라는 현재 50억 마일 정도를 누적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율주행 기술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HD 맵, 이걸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 HD 맵이 뭐라면요. HD 맵은 고정밀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 보시면 지금은 차선 인식은 안 되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만 GPS로 나와서 내려가는 상황이 되지만 이 HD 맵이 적용이 되게 되면요. 오차 범위가 10cm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차선까지 내가 지금 1차선 달리고 있는지 2차선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마지막 퍼즐로 생각되고 있는 게 바로 또 HD 맵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GPS하고 라이다 등을 이용해서 맵에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인프라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의 이 카메라만 활용하는 자율주행이 된다면 자율주행의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HD맵 이용해서 시스템이 다 갖추게 된다면,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HD맵, 이 HD맵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이 HD맵은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현대 오토에버 이 업체가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도하고 있다. 이 HD맵에 의해서요.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전역에 대해서 이제 강남 60km 정도는 맵을 좀 가지고 있고, 향후 2, 3년 내로 서울 전역에 대한 맵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찍은 카메라로 그 맵에 이렇게 맵에 지도에 나오게 되겠죠. 이걸 계속 역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서 자동차가 가면서 바뀐 게 생기게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만드는 이런 게 이제 바로 HD맵을 이용한 자율주행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카메라만을 활용해서 정말 우수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요. 사람 잡은 자율주행차, 흰색 트럭을 햇빛으로 착각을 해서
모델 S의 자율주행을 했던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차로 지역에서 우회전하는 들어온 차를 이 흰색으로 연매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돌진하면서 사고 난 걸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당연히 지금 현재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100% 신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좀 간섭이 좀 필요하다라고 또 옹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자율주행에서 사고를 냈던 이 운전자가 지금 미국에서요, 살인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관련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가 지금 계속 수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LG 이노텍은 뭐 대표적이죠. 카메라 모듈에서 애플에도 공급을 하고요. 가장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의 카메라 3D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최근에 관련주로 많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MC넥스라는 업체는 대표적인 또 카메라 모듈 업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한때 테슬라가 선택했었던 IR 필터라든가 렌즈를 공급했었던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요약해 보시면은 몇 개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은 타이밍은 지금 저희가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타이밍, 주식은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게 기다렸다가 그럴 때 들어가야 또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고 그냥 종목에 대한 어떤 공부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